저희 회사 뭐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지금 아직 시점상 너무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떤 시공사가 좋다, 저희가 최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온 자리는 절대 아니고요. 부담감 없이 시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목동 7단지가 얼마나 재건축 관련해서 우량한 사업장인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여기 왔으니까 저 이제 뭐 어떤 뭐 혜택을 바라고 온 게 아닙니다. 삼성물산 직원으로서 저희 회사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그거에 대한 간략한 내용 좀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동 7단지의 장점 그리고 삼성물산의 장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신규 사업장 관련해서 크게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평가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입지 및 교통 인프라, 두 번째가 교육 인프라, 세 번째가 사업성, 네 번째가 검증된 시장인가. 그 4가지를 가지고 일단 보통 신규 사업장을 평가를 하는데, 그 4가지 항목에 맞춰가지고 목동 7단지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먼저 기조연설 해주실 때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는 시점에는 한 2025년경에 우리 목동 7단지는 2개의 철도 노선을 2개를 더 확충하시게 됩니다. 목동선과 그리고 강북 횡단선 2가지 노선을 이제 확충을 하시게 되는데, 주거지역으로서 이 시사점이 뭐냐면, 이 2가지 노선이 확충됨으로 해서 목동 7단지의 주요 업무지구인 DMC, 상암 DMC, 여의도 그리고 마곡지구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밀접해집니다. 주요 업무지구가 가까워진다. 결과적으로 해당 핵심 주거 업무지구의 주거 배후지로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저는 좀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14개의 단지 중에 정가운데 7단지가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각 단지별로 근린생활시설 자체가 확충이 될 예정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근린생활시설 자체를 오롯이 누리실 수 있는 단지, 더불어서 중심지는 결과적으로 랜드마크로 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공사가 시공을 하든 7단지는 입지적인 특성 때문에 목동 전체 14개 단지 중에 랜드마크적 단지로서 거듭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거지 단순히 교통이 편하고 오가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고급 주거지로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교육 인프라가 어떠냐, 이 점이 굉장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목동 7단지 자랑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 좋은 단지에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전 답사를 위해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현재 뭐 서종 초등학교라든지 5개의 초중고가 둘러싸고 있죠, 단지를. 더불어서 48개의 학원 밀집가가 역 사이에 군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동선하고 강북 횡단선 연결되는 주요 업무지구 상암이라든지 마곡, 여의도 한번 가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학군 밀집 지역이 없습니다. 학원 밀집 지역이라든지. 결과적으로 그쪽 주거지의 학원 수요 자체가 목동으로 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접근성을 더 원하는 주거 수요 자체가 목동 7단지로 모일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서울에서 교육 인프라로 가장 대표하는 단지가 대표하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현재? 예, 대치동이죠. 사실 제가 이제 79년생인데 대치동하고 목동하고 교육 인프라 대명사 논란 자체가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땐 비등비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당선이 생기고 대치역 중심으로 압구정 쪽 학군 수요라든지 분당 쪽 학군 수요가 몰리면서 대치동이 대표하는, 그러니까 교육 인프라를 대표하는 단지로 거듭났었고 우리나라 최고의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근본에 이제 목동선하고 강북 횡단선이 생기면서 주요 업무지구하고의 이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그런 대치동의 선례를 이 목동, 특히 목동 7단지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서부의 대치동 혹은 그 이상을 꿈꾸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대치동을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앞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대치동에 그 랜드마크인 레미안 대치 팰리스를 재건축을 했었고요. 그 전신인 청실 아파트가 평균 지분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신데 그때 이제 대치동 재테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그때 이제 대치동 청실 아파트 평균 지분이 11평이었습니다. 11평이었고 1대1 재건축을 추진하셨었고 굉장히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단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재건축 30평 대상 물건의 가격이 한 재건축을 추진할 시에 그 청실 아파트 매매가가 6억 5천이었고요. 세대당 평균 분담금이 4억이었습니다. 총 10억 5천을 투자해서 2010년 초기에 재건축을 추진하셨는데요. 현재 대치동 레미안 대치 팰리스의 시세가 29억입니다. 7년여 만에 19억의 자산 증식을 이루신 겁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과연 목동 7단지가 재건축을 좀 주저하시거나 그러셔야 되나, 좀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군적인 요소만 봤을 때 또는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을 봤을 때 목동 7단지가 대치동에 비해서 모자라다거나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치동 그 이상급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단지고, 그 근거 자체는 사업성 자체가 너무나 우수하십니다. 지금 평균 대지 지분 21평, 그리고 가장 많은 대지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은 29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지가 서울 내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없고, 더불어서 1단지부터 3단지하고 좀 차이가 있는 점이 목동 7단지의 경우 3종 주거지입니다. 임대 세대 포함이라든지 또 이제 서울시 건축심의가 이제 권고하는 그런 우수 디자인을 반영할 시에 300%에 준하는 용적률을 얻으실 수 있는 단지입니다.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이겠죠. 조합 재원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실 거고, 재건축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그 주민 여러분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단지입니다. 과감하게 그래도 우리 제가 봤을 때 준비위원회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열정적이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재건축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준비위원회 분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시고 재건축 꾸준히 추진하셔가지고 꼭 자산 증식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목동 자체가 굉장히 검증된 시장이다. 삼성건설이라는 회사가 봤을 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00년 초기에 레미안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런칭 후에 세 번째 지은 단지가 저기 좀 단지 하단부에 있는 그 목동 삼성 레미안 2차 아파트입니다. 당시에 일주일 만에 완판을 전 세대 분양을 완료했었고 굉장히 평이 좋았던 아파트였고요. 7단지하고는 인연이 깊은 목동 테라팰리스, 저희가 강남권에 타워팰리스 지으면서 서울 서구권에는 테라팰리스로 타워팰리스의 명맥을 이어간다, 이런 야심차게 준비해가지고 제공된 상품 아직까지 목동의 랜드마크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끼는 상품, 아끼는 트랙 레코드 자체 전면부에 위치한 목동 7단지가 저희한테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심혈을 기울인 단지 앞에 7단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지로 저희 회사 사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분양한 목동이 아니죠, 사실 명칭은 목동 레미안 아델리체라고 지금 분양을 했는데 평당 2,400에 분양을 했는데 현재 시세 4천만 원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동 자체는 시장성이 이미 검증이 되고 보장된 시장으로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입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목동 7단지의 장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 앞서 좀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삼성물산의 장점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좀 금방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단 삼성물산 대외 신인도 여러 가지 이벤트 통해가지고 수상을 통해가지고 신인도를 올려놨고요. 삼성그룹 계열사들 전자, 화재, 생명, 그리고 S1, 그리고 에버랜드 통해가지고 정말 최적의 그룹 시너지로서 최적의 주거 상품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회사다. 다음. 이제 국내 건설사 순위
매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 능력 평가라는 지수인데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저 6년 연속 1위를 한 업체입니다. 그냥 단순히 짓기만 잘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인데, 저희 위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국정감사 자료인데 저희가 하자 분쟁 관련해서 정말 상위 10개 사건인데 유일하게 하자 분쟁 관련해서 클린한 회사입니다. 건설사가 하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거 관련해서 뒤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책임지고 분쟁 없게 가는 회사, 저희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성입니다. 저희 이제 우량 금융 기업에 준하는 AA 플러스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90%보다 안 되는 80% 수준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 44조로 경쟁사 대비 2배 이상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량한 회사다, 이게 뭐 임직원들만 좋느냐? 그게 아닙니다. 재건축 추진하실 시에 시공사로 선정된 그 시공 파트너의 그 재정 건전성 자체가 여러분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를 조달할 시에 좀 더 낮은 금리로서 사업비를 조달해서 어떤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비용 자체를 절감하실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저희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뭐 신문 지상을 많이 보시면 여러 가지 브랜드 지수, 브랜드 어워드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상품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한 소비자가 그 만족도를 표시해가지고 순수한 소비자 만족도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어워드는 NCSI 하나입니다. NCSI가 시공사 관련해가지고 그 만족도 조사를 한 이래 근 22년이 됐는데 저희는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이게 단순히 서비스만 잘해서 시공만 잘해서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만족도를 드릴 수 있었던 점은 무엇보다 자산 증식을 시켜드렸다, 이 점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플리스, 그리고 반포의 레미안 퍼스티지, 그 용산 이촌의 레미안 첼리투스, 전부 다 권역별 주요 주거지에서 단지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들입니다. 전부 저희가 분양한 아파트들 시세 차익을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으로 여러분 자산을 증식시켜드린, 그래서 최고의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런 브랜드다,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